그러면서 시장에서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제 바닥 찍은 거 아니야? 미분양 무덤이라더니 한 달 사이에 1억이 오른 동네가 있다고 해서 영상 만들고 내용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썩이는 대구, 수성구, 그리고 부산 해운대구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구나 부산에 살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살고 있었던 분들, 혹은 주변에서 지나갈 일이 있으셨던 분들에게 대구, 수성구나 해운대 물어보면 대부분 이런 이야기 하실 거예요. 거기 잘 사는 동네 아니야? 거기 입지가 좋은 동네 아니야? 거기 부자들만 사는 동네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이었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분양의 무덤, 투자하면 망한다 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곳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한 달 사이에 1억이 오른 거래가 막 터지고 생기기도 하고 최고가가 경신이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걸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또 경매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이 흐름을 어떻게 잘 활용하면 좋을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내용도 한번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대구 핵심지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먼저 좀 봐야 되겠죠.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구는 원래부터 입지가 좀 좋았던 곳이에요. 바다도 보이고 학군도 좋고 교통도 좋고 대장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인정을 해주던 곳이었는데, 최근 몇 년간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미분양이 쌓이고 가격이 꺾였던 지역이기도 해요. 그런데 최근 여름에 25년도 여름에 완전히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사례를 몇 가지를 좀 가지고 왔는데, 부산 수영구 남천자의 59제곱미터는 3월에 8억이었는데 7월에 8억 7천에 거래가 됐고 7천만 원이 급등을 했죠. 대구 수성구 범호자이 같은 경우는 84제곱미터 10억 7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힐스테이트 범호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한 달 사이에 1억이 올라서 16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21년도 그때 한참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올랐던 그 시절 있잖아요. 그 시절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17억을 진행을 했던 아파트인데 거의 그때 가격과 비슷한 고점에 근접을 했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뭘까요?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얘기 드렸는데 어떤 공통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입지가 좋은 핵심지, 특히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까? 아니면 진짜 회복일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 현상이 일어난 게 미분양이 감소가 됐어요. 대구 전체 미분양이 1년 전에는 9,700가구였는데 지금은 8,900가구로 좀 떨어졌습니다. 사실 그렇게 눈에 띄는 수치는 아니긴 하지만 수성구 같은 경우는 절반 수준으로 확 줄었습니다. 1525에서 710가구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미분양 자체가 대구에서 전체적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공급이 줄어들면서 희소성은 당연히 생기고 자연스럽게 가격도 오르게 된 거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 같은 경우도 이 현상을 주도하는 이유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사들이는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성구, 수성 레이크, 우방 아이유쉘 같은 경우는 매입을 했고, 앞으로 이 대구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양산, 광양, 경주 등에도 매입할 의지가 있고 매입할 예정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제 바닥 찍은 거 아니야? 라는 분위기가 하나둘씩 나오고, 이런 분위기들이 지금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커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전셋값 반등도 무시를 못합니다. 대구 전셋값 무려 93주 만에 연속 하락이 끝났다는 기사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제는 보합 그리고 일부는 오름세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심리적인 역할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전세 수요가 늘면 매매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특히 지방은 전세값이 매매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세가율, 전세 시장, 지방 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모든 지역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이제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모든 지역이 다 오른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동산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역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입지가 좋고 수요가 꾸준한 곳만 오릅니다. 반대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공급이 많고 개발도 없고 수요도 없는 곳은 여전히 침체를 겪고 있어요. 지금 오른 지역들만 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신축 아파트, 재건축 기대감, 세 번째 교통 호재, 네 번째 학군, 생활 인프라.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고 와, 이제 이거 보면 한 달 몇
달 사이에 1억이 올랐네, 시장이 살아났네가 아니라 어디가 왜 올랐는지를 좀 디테일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면, 우리는 경매하는 경매 투자자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흐름 어떻게 활용해보면 좋을까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 핵심지의 신축 경매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지금은 좋은 시기가 될 수가 있어요. 해운대, 수성구 같은 지역은 신축 아파트도 경매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은 고점에 잡은 매물이 경매로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때 그 시절 우리 20년도, 21년도에 고점을 잡은 물건들이 막 경매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입지도 좋고 가격 조정된 물건을 잘 고르게 돼서 싸게 낙찰을 받는다라고 하면 사는 순간 어느 정도 시세 차익에 확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경매로서는 굉장히 이런 물건들은 좋은 물건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세가가 회복이 된 지역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전세값이 오르거나 보합으로 전환된 지역 같은 경우는 실수요가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곳은 투자자보다는 실수요자에게 매도하기가 좋아요. 실투자금이 낮은 낙찰 물건들을 맞춰서 전세를 맞추고 빠르게 회수도 가능하죠. 지방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뭐 3억이다 라고 하면 전세가 막 2억 5천, 2억 7천, 내 돈 3천만 원만 있으면 이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전세가율이 왜 이렇게 높을까요? 전세가율이 높다는 건 하나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집을 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이나 환경이나 입지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살고는 싶지만 사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이렇게 높은 겁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아서 80%, 90%, 뭐 100%인 곳도 많으니까요. 이 전세가율을 잘 활용을 해서 경매라는 투자를 할 때 집중을 해서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좋은 선택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을 또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 투자의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뉴스 속 흐름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어야 돼요. 요즘 뉴스 보면 부동산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이제는 상승이 시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극단적으로 좀 나눠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디가 올랐는지, 왜 올랐는지, 어떻게 활용할지를 좀 생각하고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냥 이 미디어나 SNS나 이런 곳에서 얘기하는 마냥 오른다, 마냥 떨어진다 이런 것들을 좀 반대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좀 차갑게 볼 수 있는 것도 이 투자를 해 나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뉴스들 보면 자극적이잖아요. 한 달 만에 1억이 오른 사례가 있다. 한 달 만에 몇 억이 올랐다. 한 달 만에 10억이 올랐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자극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분양 감소, 전셋값 회복, 정책 지원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부동산은 항상 지역적인 겁니다. 이 지역이 떨어진다고 해서 다른 지역도 마냥 떨어지지는 않아요. 이 지역이 떨어져도 다른 지역에 호재가 있고 좋은 점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지역에 가서 싸게 사서 우리는 경매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매를 할 때도 항상 얘기 드리는 건 이 지역을 객관적으로 보고 지역적으로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전국에 대구의 수성구 그리고 부산의 해운대처럼 검증된 입지에서 기회를 기다리는 곳이 여기밖에 없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 뭐 여러 가지 광역시 지역 너무 많잖아요. 저는 지방 아파트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고, 그게 경매라고 하면 한번 정말 해볼 만 하거든요. 경매는 시세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경매를 선택해서 지방 아파트를 낙찰받고 사람들이 사고 파는 가격보다 더 싸게 내놔서 그 중간에 차익을 남긴다. 이 어떻게 보면 정말 쉽고 명확한 전략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투자하셔서 돈 많이 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매를 할 거라면, 일반 매매, 지금 이런 물건들은 갭 투자 이런 것들은 위험할 수 있어요. 전세 대출이라든지 자금 대출, 그리고 규제나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만, 경매로서 내가 현재 사람들이 사고 파는 가격보다 싸게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언제나 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의 큰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구 그리고 부산 이야기 한번 해봤는데, 저는 언제나 이런 기회들은 뉴스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 기사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볼까, 어떻게 전략을 짜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 내용 정리해서 계속 부동산 이야기로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좋은 영상, 좋은 부동산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